여덟 번째 노트입니다. 여덟 번째 노트에서는 이제 이진 검색 트리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진 트리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실습을 했는데 실제 자료 구조로는 이진 트리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뭐 그 경우에는 뭔가 추가하고 삭제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이제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뭔가 정해져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약 어떤 데이터들을 이진 트리로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진 트리에서 어떤 프로그램 할 때는 트리는 재기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재기적으로 구현을 많이 하고 오히려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BFS, DFS를 활용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재기적으로 구현한 거를 비재기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는 실제 이제 자료 구조에 쓰이는 그런 트리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이진 검색 트리는 이제 자료 구조로 사용이 되지는 않아요. 실제 자료 구조로 사용이 되는 것은 이제 9장에서 배울 균형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진 검색 트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 자료 구조로 활용되고 있는 이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9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 검색 트리는 우리가 이진 검색을 알고 있죠. 정렬된 데이터에서 가장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은 이진 검색이에요. 중앙부터 검색을 비교해가지고 크면은 아래 반은 이제 후보에서 배제하는 그런 건데 이진 검색 트리는 이진 검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이진 트리 형태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진 검색 트리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로컬 서치 자료 구조. 근데 이 로컬 서치라는 자료 구조가 뭔가 이제 구글링 하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던 교재에는 저런 용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로컬 서치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두 가지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range search, nearest neighbor라는 연산. 그래서 range search는 X와 키들이 이제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키들이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데 키 X와 키 Y를 주면 그 범위 내에 있는 자료 구조에 있는 모든 값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range search라는 연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nearest neighbor라는 연산은 어떤 값을 주면 걔의 선행 요소, 걔의 후속 요소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보다 하나 더 큰 애, 하나 더 작은 애, 뭐 이렇게 찾는 거죠. 물론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애는 후속에는 없겠죠. 그리고 가장 작은 애는 이제 선행 요소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애들은 이제 자기보다 조금 더 작은 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아닐 수도 있죠. 뭐 그런 애들을 찾아주는 게 nearest neighbor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산들이 우리가 자료 구조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종종 필요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뭐 반 학생 중 나와 생일이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인지 찾고 싶으면 nearest neighbor를 생일 기준으로 뭔가 해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특정 기간에 수신한 모든 메일을 찾고 싶다. 메일이 어떤 그 날짜 순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뭐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온 메일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서치들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예제는 range 서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장된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5, 12를 range 서치하면은 6, 7, 10 이렇게 되겠고요. 5, 12가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5가 실제
자료 구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서치는 이제 X까지 포함, Y도 포함이고 Y는 당연히 X보다는 커야 되겠죠. 뭐 안 커도 같아도. 근데 작으면 이상하겠죠. 네. 그리고 nearest neighbor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주는데 nearest neighbor의 경우에는 3 자체가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3이 없죠. 3이 없어요. 없으면 3보다 여기서 더 큰 애, 더 작은 애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 4, 60.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nearest neighbor는 어떤 애들은 두 개가 다 없죠. 선행과 후속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연산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nearest neighbor가 이 두 개를 주는 게 아니라 4를 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을 기준으로 보면은 1보다는 4가 더 가깝죠.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연산에 따라서는 선행 후속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선행 후속이 있을 때 둘 중에 더 가까운 애를 주도록 또 우리가 연산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게 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얘가 있으면 얘가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은 얘를 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2를 쓸지 4를 쓸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연산 자체에서 그 더 가까운 애를 주는 게 아니라 둘 다 주면 이제 둘 다 필요하면 쓰고 둘 중에 더 가까운 게 필요하면 추가적인 계산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연산을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선형 자료 구조들 이런 연산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냐 없냐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뭐 첫 번째 대안으로는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 해시 테이블은 아직 배우지 않은 자료 구조죠. 그래서 배우지 않은 구조인데 이 해시 테이블은 이제 그 해싱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검색이 O1인 자료 구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10장 가서 이제 해싱을 배울 것 같은데 어쨌든 쟤는 검색을 빠르게 해주지만 어떤 순서를 유지하는 자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별로 효과적으로 nearest neighbor나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nearest neighbor나 range search는 어떤 최악의 경우 어떤 비용을 우리가 쓰면은 찾을 수 있어요. ON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ON이라는 건 모든 애들을 다 살펴보면 얘가 레인지에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nearest neighbor도 어떤 애가 나와 가장 가까운지 가장 나의 선행 요소인지 후속 요소인지도 ON 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시 테이블도 그게 안 되겠지만 뭔가 효과적으로 안 되겠지만 ON에는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시 테이블에 저장된 모든 자료 구조를 갖고 와서 선형 검색을 하면 레인지 서치나 nearest neighbor는 다 되는 거예요. 배열 기반 비정렬 리스트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ON에 할 수 있어요.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자료 구조가 우리가 그렇지만 데이터를 다 넣고 이 검색들을 해서 뭔가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자료들이 넣어져 있고 추가적으로 자료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료들을 추가하는 것도 비용이 저렴해야 되겠죠. 삭제하는 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동적 데이터라고 그러죠. 동적 데이터라는 건 계속해서 자료들이 추가가 되고 기존 자료들이 삭제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동적 데이터라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연산들이 만약 데이터가 정적이면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정적이 아니면 이제 효과가 없는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는 레인지 서치하면 log n 플러스 k 비용이 들겠죠. 물론 얘와 끝을 알 수 있어서 뽕 뽑아낼 수 있는데
정렬되어 있으면 그걸 뽑아낼 때도 어차피 개수만큼 뭔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용은 드는 거예요. 시작 구간과 끝 구간을 알고 싶으면 걔는 로그 n에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구간의 크기 뭐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요소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비용이 드는 거고 nearest neighbor는 로그 n에 거기만 가면 색인 플러스 1이 선행이고 후속이고 색인 마이너스 1이 이제 선행 요소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도 중복된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nearest neighbor나 이제 range search를 할 때 이제 검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또 아까 얘는 추가가 이렇게 되지만 얘는 추가가 둘 다 ON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이제 배열 기반이든 뭐 연결 구조 기반이든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것들을 이 연산들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제 추가와 삭제도 효과적으로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이 자료 구조가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자료 구조나 앞으로 학습할 해싱을 기반한 자료 구조도 이제 동적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이 네 가지 연산인 거죠. 요 네 가지 연산을 모두 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이제 이진 검색 트리, 특히 균형 이진 검색 트리면은 얘를 모두 로그 n에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로그 n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트리의 높이가 이제 노드 개수가 n일 때 로그 n에 비례해야 돼요. 근데 이 일반 이진 검색 트리는 이제 로그 n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료 구조로는 이제 적합하지가 않은 거고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즉 높이가 로그 n에 비례하게끔 항상 유지를 해 줍니다. 그거의 비용은 또 유지하는 비용이 로그 n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 검색 트리가 이제 어떻게 생긴 지 살펴드리면은 이진 트리인데 이제 검색해야 될 키들을 노드에 저장합니다. 뭐 우리는 항상 쉽게 생각할 때는 키들은 다 뭘로 생각해요? 정수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꼭 정수일 필요는 없는데 이제 키들을 이제 노드에 저장하고 이진 트리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어떤 노드가 있으면 노드의 왼쪽에 왼쪽 아래에 있는 후손들의 값들은 얘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이진 검색처럼 하는 거죠. 얘랑 비교해서 작아. 그러면 일로 오는 거고요. 일로 오게 되면 얘네들은 다 배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보단 커. 그럼 일로 가고 이쪽 애들 배제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진 검색을 트리 형태로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트리예요. 그리고 검색 트리다 보니까 이제 이 검색 트리의 핵심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검색이기 때문에 중복된 요소들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검색 트리에서는 중복된 요소들은 유지를 안 해요. 키가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이 키들은 다 유니크하다 뭐 이런 거죠. 똑같은 키가 또 들어가지는 않아요. 만약 집어넣으려 그러면 이제 거부가 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은 다 이제 그 유니크하다. 이제 똑같은 중복된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반 이진 검색 트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얘를 여기서 뒤로 가서 여기서 이제 이진 검색 트리에서 이제 애드를 하고 싶다. 애드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51을 애드하고 싶어요. 그럼 51을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51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60에서 여기서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삽입할 위치를. 60에서 51은 작으니까 일로 올 거고요.
얘보다 크니까 일로 갈 거고, 얘보다 작으니까 일로 갈 거고, 얘보다 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노드를 어디서 삽입하냐면 새 노드는 단말로 삽입이 돼요. 그리고 노드를 삽입하는 순서에 의해서 트리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집어넣어도 결과적으로 이제 순서, 어떤 순서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은 선형이죠. 그러니까 이진 트리로 만들어 놨는데 선형 리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검색 비용은 ON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재한 건 로그 N인데. 그래서 이 일반적인 검색 트리는 트리의 모습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데이터를 삽입한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삽입한 순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편향될 수 있고요. 매우 편향되면은 이진 검색 트리를 활용할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료 구조로는 일반적인 이진 검색 트리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진 검색 트리를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요. 뭐 요번엔 안 보여드리지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자료 구조들, 이런 비선형 자료 구조들을 학습할 때는 요런 데 가서 살펴보면 좋아요. 요건 뭐 어떤 사이트냐면 자료 구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줘요. 시각화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값들을 집어넣으면은 이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워낙 뻔하기 때문에 얘를 안 보고도 좀 이해가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라든지 조금 더 복잡한 트리들은 이런 사이트에 가서 이제 값들을 실제 삽입을 해보면 처음부터 천천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면 조금 더 그 자료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진 검색 트리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 이진 검색 트리에서 어떤 값이 있는지 찾고 싶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진 검색을 하는 거예요. 60보다 작으면 일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은 이제 그 방법으로 하는 건데 탐색이 아니라 순회를 하고 싶다. 순회. 탐색하고 순회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순회는 모든 애들 다 방문하는 거예요. 탐색은 특정한 애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고 탐색은 하다가 그 내가 찾고자 하는 애를 찾으면은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되는 거예요. 순회는 계속 끝까지 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 검색 트리에서 순회는 그런데 세 가지 방법, 뭐 BFS, DFS도 있겠지만 BFS, DFS 말고도 이렇게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트오더는 순서가 어떻게 돼? 뭐만 차이가 나요? 루트를 언제 방문하냐? 거기서만 차이가 납니다. 프리오더는 루트부터, 인오더는 루트를 중간에, 그리고 포스오더는 루트를 맨 마지막에 방문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항상 왼쪽을 오른쪽보다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트리를 요 오더로 방문해 보면 요런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데이터를 얻었을 때 우리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순회는 어떤 순회예요? 인오더죠. 인오더로 우리가 순회를 하게 되면 얻어진 순서는 무슨 순서예요? 정렬된 순서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는 자료 구조에서 반복자를 이용해서 노드들을 이렇게 접근해 가면 순회를 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순회를 하냐면 인오더 방식으로 순회를 해요. 인오더 방식으로 순회를 하게 되면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큰 것까지를 우리한테 차례대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오더가 가장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특별한 용도는 없어요. 그러면 실제 써먹을 데가 없냐? 프리오더는 프리오더로 방문한 다음에 그대로 다시 그 순서대로 삽입하면은 똑같은 모습의 트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 트리와 똑같은 트리를 다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프리오더로 방문한 다음에 요 순서대로 삽입을 하면 돼요. 프리오더. 그래서 이 프리오더는 실제 DFS로 방문했을 때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DFS 중에서도 이제 왼쪽, 재기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그 형태를 보시면 되겠고요. 포스 오더는 정말 쓸 데가 별로 없는데, 만약 억지로 쓴다 그러면 언제 하냐면 얘는 단말을 먼저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위로 가고 이렇게 가요. 거꾸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C++에서 소멸자를 만들 때 모든 애들을 딱 소멸해야 되잖아요. 모든 노드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아래서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포스 오더로 방문해 가지고 딜리트를 쭉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C++에서 소멸자를 만들 때 포스 오더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할 때는 이제 in 오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in 오더로 순회를 하면은 어떻게 데이터를 얻는다? 정렬된 순서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는 자료 구조들이 이제 이렇게 요 in 오더를 이용해서 반복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앞으로 뭐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 할 것 같은데 이제 이진 검색 트리를 실제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보는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배열 기반 리스트, 연결 구전 기반 리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방식을 쓸 거예요. 정수를 키로 가정하고 뭐 정수가 아닌 걸로도 해가지고 뭐 범용 이진 검색 트리 만들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필요하면 여러분들 해보시고 저는 이제 키가 정수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제 이진 검색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진 검색 트리를 각 개별 연산들을 최적화하지 않고 코드 중복도 신경 안 쓰고 독립적으로 각 연산들을 다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더 그 코드 중복을 제거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버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모든 연산을 재기적으로 구현할 거예요. 재기적으로 구현하고 그 다음에 부모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을 써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트리를 만들 때 그 노드에 포인터를 하나 더 둬서 부모 링크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다가 어떨 때는 필요하면은 뒤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부모 포인터를 따라서. 근데 부모 링크를 유지하면은 이제 삽입하고 삭제할 때 갱신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부모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으면 갱신과 추가가 조금 더 심플해져요. 근데 부모 포인터를 이용하면 부모 포인터를 유지하게 되면은 노드의 크기도 늘어나고 이제 그 add와 remove 할 때 이제 갱신해 줘야 되는 그 연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 포인터를 유지하게 되면은 이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연산들이 있어요. 내려갔다가 항상 이 이진 검색에서는 내려가는 형태로 진행을 해요. 근데 내려갔다가 갔더니 다시 올라가야 되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연산들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일부 연산들이 그래요. 근데 그런 연산들에서는 부모 링크가 있으면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 링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부모 링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갈 때는 이제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진 검색하듯이 갔겠죠. 어디까지. 그러면 내가 다시 거꾸로 올라가고 싶으면은 내려가면서 뭘 저장하면 돼요?
내가 내려왔던 길을 노드들을 저장하면 돼요. 그럼 그 내려왔던 길의 노드들을 어디다 저장하면 될까? 어떤 자료 구조에 저장하면 좋을까요? 스택에 저장하면 좋아요. 왜? 그러면 스택 톱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위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다시 올라가고 싶어요. 스택에서 팝하면 스택에 팝한 노드는 누구예요? 바로 부모 노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팝하면 그 위 노드가 되겠고요. 또 위 노드. 그래서 내려가면서 스택에 푸시하고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스택에서 팝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부모 노드에다가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형태로 구현할 수 있고, 유지하지 않으면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연산들을 구현할 때는 추가적으로 무슨 자료 구조 쓴다? 스택 자료 구조를 써요. 그래서 내려갈 때 이제 내가 지나쳐 온, 그러니까 그 노드의 조상 노드들이 되겠죠. 그 노드들을 쭉 차례대로 저장하면은 스택에서 팝 하면서 쭉 올라가면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재기적으로 구현하고 실습비를 리팩토링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 포인트를 유지하는 버전을 만들 것 같은데 얘는 과제로 내줄까?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재기적으로 구현을 바꿔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이제 실제 수업에서 한 세 가지 하나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 시간에는 요 슬라이드의 내용들을 좀 쭉 설명드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실제 코딩을 통해서 이진 검색 트리를 구현을 해 볼게요. 요번에 이제 파이썬 할 차례니까 파이썬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ST에는 이제 거의 뭐 우리가 연결 구조 만들었을 때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노드라는 걸 만들고 이 노드들을 연결해서 이제 구현하게 되겠고 이 노드에는 키 값과 왼쪽 오른쪽 자식의 주소를 유지하는 그런 구조체를 만들고 얘를 이용해서 노드들 만들어서 연결해 가지고 이제 되는 거고 실제 자료 구조에서는 이 노드들의 주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만 유지해요? 이제 루트에 대한 주소만 유지하고 있겠죠. 루트를 유지하고 이제 노드의 개수 몇 개인지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연결 구조처럼 이제 헤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뭔가 다른 노드의 어떤 연결도 추가로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뭔가 기능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뭐만 유지한다? 루트에 대한 주소만 유지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필요하면 여기에 left, right 말고 parent 하나 더 둬서 이제 부모의 주소를 유지할 수 있고 부모의 주소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이제 부모 정보가 필요할 때는 내려가면서 스택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은 이 트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재기 구조니까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게 편해요. 그럼 재기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재기적으로 문제를 내가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뭐 사이즈를 한다. 그러면 노드의 개수를 한다. 그럼 노드의 개수는 루트가 있으면 루트 1 더하기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 오른쪽에 있는 서브트리의 개수 이런 정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종료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료 조건은 좀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찍 끝낼 수도 있고 그냥 끝까지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가 우리가 재기적이 호출하게 되면 재기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항상 하나의 그 인자는 계속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변화된 인자가 어떤 특정한 상태가 되면은 값이 되면은 이제 재기를 종료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기를 종료하는 조건은
뭐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럼 이 노드가 계속 바뀌면서 내려오겠죠. 처음에 루트였다가 그 다음에 루트의 왼쪽이나 오른쪽 쭉 가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노드가 널일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말에서 하나 더 간 거죠. 단말에서 하나 더 가면 재기 호출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원래는 끝나야 돼요? 단말에 가면 끝나야 되죠. 그럼 또 종료 조건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노드의 left가 널이고 노드의 right도 널이고 그러면 또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조건문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하나 더 전에 이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위에서 끝내겠다. 뭐 어떤 연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기적으로 들어가는 깊이를 좀 줄이고자 내가 종료 조건을 그 종료 조건을 어떻게 만들지는 이제 효율성, 간결성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대부분 얘가 간결하거든요. 간단해서 이제 노드가 널이 될 때까지 그냥 가죠. 그렇게 이제 구현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지. 내가 하나 정도 전에서 뭔가 끝내고 싶으면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종료 조건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이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이 널이면 단말이니까 그 다음엔 갈 게 없는 거죠. 그 밑으로는 거기서 끝내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기 우리가 구현할 때는 문제를 재기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고 코딩할 때 종료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료 구조가 제공하는 연산은 재기 형태는 아니에요. 왜? 밖에서 호출할 때는 내가 재기적으로 부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밖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비재기적인 함수를 호출해요. 근데 만약 내가 얘의 그 구현을 재기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함수를 하나 더 만든 거죠. 비재기적인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얘를 호출하게끔 보통은 루트를 갖고 호출하게끔 해가지고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얘 자체를 재기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바꿀 수도 없어요. 바꾸게 되면은 밖에서 이제 루트를 이용해서 뭔가 콜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힘든 거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기능을 재기적으로 구현하고 싶더라도 외부에서는 그거를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뭐 사이즈, 하이트는 이미 했었죠. 그 바이너리 트리에서 했었으니까 이제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굳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기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넘 노드수를 반환해 주면 되는데 이제 훈련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find node. find node는 이제 이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find node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전체 노드를 방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한 방향으로 내려가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근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는 재기적으로도 구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비재기적으로 구현하기도 어렵지가 않아요. 반복문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면 돼요? 맨 바닥까지만 가면 돼요. 그래서 얘를 비교해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판단해 가지고 왼쪽으로 갈 거면 다음 노드가 왼쪽이 되게끔 해서 다시 반복을 해주면 돼요. 재기 호출은 왼쪽으로 갈 거면 오른쪽으로 갈 거면 이제 재기 호출할 때 노드가 왼쪽 자식 갖고 재기 호출하면 되겠고 오른쪽으로 갈 거면 오른쪽 갖고 가면 돼요. 근데 왼쪽이 널인지 오른쪽이 널인지를 살펴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종료 조건은 널인 거를 가지고 확인할 거니까. 그래서 굳이 얘네들이 이제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널인지를 하는 거고요. 원래
find는 이 값이 트리에 있다, 없다, 없다를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근데 이 find라는 그 연산은 또 언제 사용되냐면 이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다른 모든 연산을 구현할 때도 필요해요. 왜? 추가할 때도 추가할 위치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삭제할 때도 삭제할 노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find 노드는 이제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find 노드를 true, false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노드를 주게끔 하면 찾으면 노드를 주고 못 찾으면은 예를 들면 51을 찾는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그럼 얘를 주면 돼. 그럼 51을 어디다 넣으면 돼요? 얘가 준 얘의 자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이제 추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ind 노드는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버전에서 이제 최적화할 때는 모든 연산들을 find 노드를 우선 부르고 이제 처리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add는 별거 없어요. 그냥 쭉 가서 밑에다가 단말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단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트리가 삽입된 순서에 의해서 모습이 결정되는 거고 그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편향될 수가 있어서 이제 이진 검색 트리, 일반 이진 검색 트리는 자료 구조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d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remove인데 remove가 가장 어려운 연산이에요. 항상 그래. 뭔가 자료 구조에서 이제 그 난이도를 따지게 되면은 find가 제일 쉽고 그 다음 add, 그 다음 이제 remove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remove가 가장 좀 복잡해요. 근데 remove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알고리즘을 생각해 봐요. 이제 어떤 키를 줘서 이 키를 갖고 있는 노드를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진 검색 트리는 중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키가 저장되어 있는 노드를 먼저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찾아갔는데 없어. 그러면 뭐 그냥 리턴 해주면 돼요. 예외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리턴 해주면 뭐 되는 거고요. 그런데 찾았어. 찾았는데 찾았을 때 이 노드의 모습이 세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해요. 세 가지 경우. 뭐 네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노드가 자식이 두 개가 다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경우예요. 그게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나눌 수도 있는데 안 나눠도 돼. 똑같아. 처리하는 방법이. 노드가 이제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는 노드가 어떤 경우예요? 단말인 경우예요. 단말.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경우. 자식이 없는 경우, 하나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요 예제죠. 8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그 노드를 없애야 돼요. 근데 그 노드를 없애려면은 뭘 없애줘야 돼? 그것의 부모 링크를 없애줘야 돼요. 부모 링크를 끊어줘야 돼요. 요거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끊어줘야 돼요. 그럼 얘를 끊어주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일 연결 구조에서도 이 뭐 이중 연결 마찬가지인데 이 노드를 삭제하려면 여기 포인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얘의 이전 노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전 노드의 연결을 갱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7의 오른쪽을 널 ptr 뭐 none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얘 말고 얘가 필요한 거죠. 그럼 쟤 말고 얘가 필요하면은 이중 연결 구조
생각하면, 아니면 단위 연결 구조 때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네? 그쵸. 포인터를 두 개를 갖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previous current, 뭐 이거는 parent, child, 아니면 parent, curren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구현하지 않는데 그런 방법도 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처럼 하나가 있는 애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애는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날리려면은 얘가 뭘 가리켜야 돼? 얘를 가리켜줘. 그 하나 남은 자식을 삭제하려는 노드의 부모가 가리키도록 바꿔줘야 돼요. 이 역시도 거의 똑같죠. 얘랑 차이는 얘의 다음을 하는 거니까 널로 바꿔주는 건데 얘는 널로 바꿔준 게 아니라 얘가 얘를 가리키게끔. 지금 2를 삭제하는 거구나. 4를 삭제. 그러니까 4를 삭제하면 얘가 1로 붙어야 되는 거고. 이제 2를 삭제하는 2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루트에 있는 애를 여기로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있는 애. 이제 두 개가 있는 애가 제일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하나가 있는 또는 없는 단말이거나 자식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방법을 이제 알겠어요. 뭐 구현할 때 잘 구현이 될지는 그 다음 문제지만 방법적으로는 알겠어요. 부모 링크를 뭔가 갱신해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이제 두 개짜리인 경우에는 마땅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개짜리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그 노드에 있는 값을 바꿔요. 삭제해야 될 노드의 값을 바꿉니다. 그럼 뭐랑 바꿀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애를 여기에 어떤 애가 들어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 중에 어떤 애랑 바꿔치는 거예요. 키 값을 바꿔쳐서 거기에 들어가도 다른 애들은 문제가 없게끔 그 애를 이제 거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양쪽 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애예요. 이제 이쪽에도 막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뭐 하여튼 뭔가는 있는 애예요. 그리고 이쪽도 있고 양쪽이 다 있어. 근데 얘를 날려야 돼. 그러면 얘는 얘네들보다는 큰 애죠. 그리고 얘네들보다는 작은 애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애를 뽑아서 여기 갖다 놓으려면 어떤 애를 갖다 놔야 돼? 여기서 가장 큰 애예요. 큰 애. 그럼 여기서는 가장 작은 애를 여기 갖다 놓으면은 얘는 얘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뭘 찾냐면은 구의 선행 요소 또는 후속 요소를 찾아요. 찾아서 그거를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하면은 여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나 이쪽에 있는 애는 어떤 애일까? 선행과 후속 애는 어떤 애가 되냐면 단말이거나 자식이 하나 있는 애가 돼요. 자식이 둘일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 둘이 없을 수 있을까? 둘이 있을 수가 없을까?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이쪽에서 가장 큰 애예요. 근데 자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얘가 더 큰 애지. 말이 안 되지. 얘는 있으면 어때? 상관없죠. 얘는 얘보다 작은 애예요. 얘가 없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단말이거나 자식이 하나 있는 애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얘가 있으면 얘가 더 작은 애잖아. 그래서 있어봤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체한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체한 애는 이제 8을 일로 옮겨놨으면 얘는 날려야 되죠.
값을 절로 옮겨놨으니까 날려야 돼. 그러면 그 8을 제거해야 되는데 8의 제거는 간단하죠. 왜 간단해? 단말이거나 이제 그 자식이 하나만 있는 애예요. 그럼 요약을 하면 remove는 찾아갑니다. 그 삭제할 애가 있는지 없는지. 삭제할 애를 가봤더니 얘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또는 자식이 없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삭제가 하면 돼요. 근데 삭제를 하는데 삭제한다는 거의 전제는 얘를 뭔가 주무르는 게 아니라 얘의 부모의 연결을 갱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 노드가 자식이 왼쪽 오른쪽 다 있어. 다 있으면 그거는 초이스예요. 후속 노드를 찾아도 되고 선행 요소를 찾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찾아가지고 거기 있던 값을 그걸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나서 그 바꿔놓은 노드를 어떻게 해? 삭제시켜주면 돼요. 그 구현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알고리즘은 그렇습니다.